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볼 때였어요. 오늘은 제가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리기 망설여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에만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 중에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신장 기능이 악화된 분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해지려고 드신 영양제 때문이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똑같이 영양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 속 영양제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건강보조식품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의사가 나와서 이 영양제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런 광고 보시고 바로 주문하신 적 있으시죠? 제약회사가 숨긴 비밀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연간 3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작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시는 박영숙님, 65세, 혈관 건강에 좋다는 오메가3를 하루에 6알씩 6개월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액 응고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오메가3와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뇌출혈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란 기적이 일어날 뻔했어요. 나쁜 쪽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고용량 오메가3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4g 이상의 오메가3를 복용할 경우 심방세동 위험이 49%나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이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메가3는 약이 아니라 영양소입니다.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오메가3 제품들을 보면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다는 식으로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g에서 2g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일부 제품들은 한 알에 3g에서 4g씩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매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시간 법칙이 있어요. 오메가3를 드신다면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의사와 상담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메가도스 종합 비타민입니다. 메가도스라는 것은 일일 권장량의 10배, 20배가 들어있는 제품을 말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0대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메가도스 비타민을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간 손상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3.2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김영수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타민도 과하면 간에서 처리해야 할 독소가 된다고요.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문제가 됩니다. 이 두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계속 축적되면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김철수님 58세. 피로감 때문에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1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에 500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간염인가 싶어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세히 문진해 보니까 고용량 비타민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양제를 끊고 3개월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자칫하면 강경병까지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껍질 금광이라는 말이 있죠. 비타민은 껍질째 먹는 자연 식품에서 얻는 게 가장 좋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고용량 비타민보다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궁합식품도 중요해요. 비타민 C는 철분과 함께,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흡수 방해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칼슘과 마그네슘 복합 제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1500mg 이상의 칼슘을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신장 결석 위험은 20%나 높아집니다. 윌터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칼슘 보충제는 음식과 달리 한 번에 많은 양이 흡수되면서 혈관벽에 쌓일 수 있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충제로라는 부분이에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의 칼슘을 보충제로 드시면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이술래님 62세.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하루 3알씩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신장 결석이 생긴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6개월 전보다 나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칼슘만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 비타민 K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황금시간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칼슘은 저녁에,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에 500mg 이상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궁합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멸치를 우린 국물에 시금치를 넣고 끓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게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제 복합제입니다.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셀레늄 등이 고용량으로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핀란드에서 29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항산화제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경우 폐암 위험이 18%나 증가했습니다. 헬싱키 대학교 라우니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는 나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서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영희님 67세. 암 예방을 위해 항산화제 복합제를 2년간 드셨는데 작년에 감기에 한 번 걸리니까 3주 동안 낫지 않더라고요.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끊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 후 6개월 만에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황금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항산화 성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활동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하지만 보충제보다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같은 천연 항산화 식품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마지막 5번째는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복합제입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최신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관절염 개선 효과는 위약과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즉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옥스퍼드 대학교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절 연골은 혈액 공급이 거의 없어서 경구로 섭취한 글루코사민이 직접 도달하기 어렵다고요. 그런데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MSM이라는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 설사,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진에 사시는 박정수님, 71세. 무릎 관절이 아파서 관절 영양제를 1년간 드셨어요. 그런데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가서 검사해 보니까 관절 영양제 때문이었어요. 글루코사민이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 거였어요. 영양제를 끊고 물리치료와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니까 혈당도 안정되고 관절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보충제보다는 체중 관리와 근력 운동이 훨씬 중요해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궁합식품으로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생강, 강황 같은 천연 항염식품을 추천해요. 여러분,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영양제라도 몸에 더 오래 머물면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또한 이미 복용하고 계신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영양제와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품질 관리나 함량 표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식약처에서 조사해 보니까 표시된 함량과 실제 함량이 30% 이상 차이 나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습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는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영양제를 드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양제보다는 음식을 통한 영양소 섭취를 우선하세요. 제철 과일과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셋째,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최소한으로 보충하세요. 종합 비타민보다는 개별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적정량으로 보충하세요. 하루 1000IU면 충분해요. 넷째,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다섯째, 영양제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지키세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드신다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고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어떤 항산화제보다 효과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가 직접 추천하는 꼭 필요한 영양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